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 장에서 올라온 작은 염증이 조용히 혈관을 타고 뇌까지 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조금씩 기억력, 기운, 집중력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요즘 이렇게 머리가 맑지 않을까? 왜 예전보다 자꾸 깜빡거리지? 이런 고민 혹시 계속 느끼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뇌화장을 함께 연구해온 의사 닥터 존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검사를 살펴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몸의 문제는 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대부분 장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만났던 분 중에 73살 박노준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몇 년 동안 소화가 답답하고 장이운이 빠져서 늘 피곤했고 약속을 자꾸 까먹어 스스로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박노준 님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딱 3개월만 실천했더니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가장 놀란 건 본인보다 가족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라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비슷한 변화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장에서 시작된 염증을 잡으면 뇌까지 맑아지고 장이운도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중요한 건강 정보가 올라오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주 쉬운 예로 설명드릴게요. 장은 우리 몸의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밭이 건강하면 온몸이 튼튼하지만 밭이 망가지면 피도 탁해지고 머리도 맑지 않고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이 밭이 상하게 만드는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 스트레스, 오래된 약, 운동 부족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장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온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장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장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같이 살고 있는데 원래는 좋은 균이 훨씬 많아서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음식이나 가공식품, 밀가루 음식 같은 것들을 자주 먹으면 나쁜 균이 너무 좋아해요. 먹이가 많으니까 금방 불어나고 그러면 좋은 균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동네에 시끄러운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 조용하던 골목을 점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장에 작은 상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장은 원래 울타리처럼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데 이 울타리에 금이 가면 음식 찌꺼기나 안 좋은 물질들이 울타리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물질들이 피를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염증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아프거나 티가 나지 않아도 조용히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문제를 느끼는 겁니다. 특히 이 염증이 뇌로 올라가면 일이 커집니다. 뇌는 정말 예민한 기관이라 아주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염증이 뇌에 닿으면 머리가 무겁고 흐릿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쉽게 가라앉습니다. 물론 갑자기 심각한 병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에서 출발한 작은 문제들이 오랫동안 쌓이면 머리가 맑지 않고 깜빡거리고 기운이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부 9살 한말순님도 비슷했습니다. 소화가 늘 막혀 있고 온몸이 무겁고 며칠 전 일도 바로 잊어버리곤 했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뇌보다 장이 먼저 무너진 상태였죠. 장이 지쳐 있으니까 뇌도 함께 지쳐 있던 겁니다. 몸의 문제는 한 가지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장, 혈관, 뇌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흔들리면 나머지도 연달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장이 회복되면 몸 전체가 차츰차츰 다시 살아납니다. 장이 편해지면 피가 깨끗해지고 피가 깨끗해지면 뇌도 맑아지고 뇌가 맑아지면 하루하루가 훨씬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께 장을 먼저 돌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이 바로 몸 전체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을 회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실제로 써보고 효과를 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생강 안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불필요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장을 감싸고 장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생강이 왜 장과 뇌의 다리를 동시에 지켜주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궁금하시죠? 사실 생강에는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힘이 아주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불처럼 확 타오르는 게 아니라 촛불처럼 계속 은근하게 타면서 몸을 조금씩 피곤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생강은 이 은근한 불을 천천히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강이 장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장 안쪽을 감싸주는 보호막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장을 집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벽이 단단해야 비바람이 와도 집 안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장벽이 약해지면 음식 찌꺼기나 나쁜 물질들이 틈 사이로 스며들면서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생강은 이 벽을 다시 단단하게 칠해주는 페인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벽이 견고해지고 염증이 줄어들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생강이 피 흐름을 부드럽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가 끈적해지기 쉬운데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머리도 답답하고 몸이 무겁습니다. 생강은 피가 굳지 않게 도와주고 굳어있던 혈관도 부드럽게 펼쳐지게 만들어줍니다. 피가 시원하게 돌면 머리로 가는 피도 자연스럽게 많아져서 기억력과 집중력도 한층 좋아지게 됩니다. 실험에서도 생강을 한동안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물론 생강이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강 안에 들어있는 자연 성분들이 몸을 건강한 방향으로 밀어주는 건 분명합니다. 또 장 속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계속 다투고 있는데 생강은 좋은 균의 먹이가 돼서 좋은 균이 더 많이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장 속에서 좋은 균이 많아지면 소화도 편해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감기 덜 걸리고 속이 편안하고 배변도 규칙적으로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치 텃밭에 좋은 흙을 넣어주면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생강이 장 속 환경을 더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기운 때문에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분들에게도 은근한 도움이 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기운도 살아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곤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강을 꾸준히 먹고 요즘은 발끝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아침에 몸이 덜 무거워요. 같은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이제 생강이 왜 장과 뇌까지 한꺼번에 도와주는지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장이 편해지고 피가 잘 돌고 머리가 맑아지는 과정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생강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특히 더 큰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먹는다고 해서 전부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방식은 염증을 더 빨리 가라앉히고, 어떤 방식은 소화를 훨씬 편하게 만들고, 어떤 방식은 머리를 맑게 하는데 더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강을 가장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과 꿀을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장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정말 좋습니다. 꿀은 좋은 균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고 생강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장 속 환경이 훨씬 안정되고 속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생강 한 조각과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면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꿀의 좋은 성분이 사라질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쓰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과 대추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부드럽게 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함과 만나면 손발이 차가운 분, 저녁에 잘 때 자꾸 깨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 몇 조각과 대추 몇 달을 넣고 은근하게 끓여 마시면 밤 시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기 전에 한 컵 마시면 몸이 포근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과 레몬을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레몬 속 비타민이 생강의 염증 낮추는 힘을 더 끌어올려줍니다. 아침에 생강과 레몬 반쪽을 미지근한 물에 우려 마시면 몸속 찌꺼기가 빠지고 피가 깨끗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허기가 심할 때 아주 진하게 마시면 속이 약간 쓰릴 수 있으니 속이 예민한 분들은 식후나 식사 30분 뒤에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생강과 등푸른 생선을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머리를 맑게 하는데 꼭 필요한 기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생강은 이 좋은 기름이 몸에서 더 잘 쓰이도록 도와줍니다. 생선구이를 드실 때 생강을 곁들여 먹거나 생선 조림에 생강을 넣어 드시면 머리와 장이 동시에 좋아지는 조합이 완성됩니다. 꾸준히 드시면 머리가 한층 또렷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합은 기본이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방식들입니다. 장이 편해지고 속이 가벼워지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대부분이 이 조합들을 꾸준히 먹으니까 아침에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장이 편안해야 피가 깨끗해지고 피가 깨끗해야 머리가 맑아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을 다른 재료와 섞으면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특별한 조합들이 더 있습니다. 이 조합들은 몸이 찬 분, 소화가 유난히 더딘 분, 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조합들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커지는 특별한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몸이 자주 차갑거나 소화가 늘 더디거나 감기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방식입니다. 생강 하나로만 얻기 어려운 힘이 다른 재료와 만나면서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조합은 생강과 파뿌리입니다. 파뿌리는 예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 기운을 막아주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파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이면 몸속에 쌓인 찬 기운이 빠져나가고
막힌 느낌이 풀리면서 땀이 살짝 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머리가 띵할 때, 감기 올 것 같은 기운이 있을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생강 한 조각과 팥뿌리 몇 개를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여 차로 마시면 몸이 금방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강과 무입니다. 무는 속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힘이 있어서 음식 때문에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오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무즙은 장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부드럽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생강은 장을 덮어주는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무즙 조금과 생강청 한 스푼을 섞어 마시면 속이 정말 부드럽게 풀립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던 느낌이 줄어들고 트림이나 가스가 훨씬 덜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과 마늘입니다. 마늘은 몸속에서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생강도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이 단단해지고 감기나 장기침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육류 요리에 두 가지를 함께 넣으면 고기 냄새도 잡고 소화도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라이팬이나 냄비에 생강과 마늘을 함께 볶아 향을 낸 뒤 요리를 하면 훨씬 더 건강한 조합이 됩니다. 네 번째는 생강과 계피입니다. 계피는 몸의 순환을 도와 따뜻한 기운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생강과 만나면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피가 부드럽게 돌고, 피가 잘 돌면 머리도 맑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가볍습니다. 생강차를 만들 때 계피 한 조각만 넣어도 향이 좋아지고 몸이 빠르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강은 혼자 먹어도 좋지만 다른 재료와 만나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만 먹고 그만두면 큰 변화가 느껴지기 어렵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이어가면 기운, 소화, 머릿속 맑음까지 차근차근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가장 좋은지 궁금하시죠? 이어지는 부분에서 하루양, 시간대,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지 이제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언제 먹어야 더 좋고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루양입니다. 생생강 기준으로 하루 6g 정도가 좋습니다. 얇게 썬 생강으로 5, 6쪽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 정도면 장을 편안하게 하고 피도 부드럽게 돌게 하면서 몸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적당한 양입니다. 혹시 생강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양을 조금 줄여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몸은 천천히 익숙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과 저녁 두 번으로 나누는 방법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장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생강을 조금 먹으면 장이 기지개를 켜듯 움직이기 시작해서 하루 소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 이후에 적당한 양의 생강을 마시면 밤 동안 장이 천천히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주 늦은 밤에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서 기운이 살짝 올라가면 잠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생강을 오래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큰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장 속 환경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좋은 균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 4주에서 6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2주쯤 지나니까 속이 편해지고 4주쯤 되니까 배변이 규칙적이 되고 3개월쯤 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안으로부터 천천히 회복되기 때문에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질에 따라 양을 조금 조절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소에 상체에 열이 자주 오르는 분, 속이 자주 쓰리거나 더부룩한 분들은 생강을 조금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속이 자주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내 몸이 어떤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피가 묽어지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꾸준히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한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이 피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일주일 전부터는 생강 섭취를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피 흐름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탐석이 있는 분들은 생강을 먹고 배가 아릴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아주 적게 시작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인 분들도 하루에 5g 정도로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생강을 고를 때도 작은 요령이 있습니다. 겉이 반질반질하고 단단한 생강일수록 신선합니다. 쭈글거리거나 물렁하면 오래된 생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로 감싸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두면 오래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곰팡이가 피었거나 변색된 생강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강을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고, 언제 먹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강을 꾸준히 먹어서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73살 박노준님 말고도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65살 임호성님은 몇 년 동안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가 늘 힘들다고 하셨어요. 점심만 먹어도 속이 가스처럼 차오르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때문에 걱정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강과 꿀물, 생강과 대추차를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꾸준히 드셨습니다. 2주쯤 지나자 속이 편안해졌고 한 달이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달이 지나자 본인이 제일 놀랐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깜빡거리는 일이 줄었어요. 아침에 몸이 가벼워져서 하루가 편해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70살 이정가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손발이 늘 차갑고 저녁만 되면 배가 늘 더부룩해서 불편함이 심했어요. 그런데 생강과 레몬 그리고 생강과 물을 섞은 차를 꾸준히 드시면서 몸이 하나씩 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니까 걷는 것도 잠자는 것도 편해졌어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특별한 병원 치료 때문이 아닙니다. 장이 편해지고 피가 부드럽게 흐르고 머리가 맑아지는 과정이 차근차근 쌓인 결과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꾸준히 넣어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건강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속이 자주 불편하거나 아침마다 몸이 무겁거나 깜빡거림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장이 편해지고 피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이 흐름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강 한 조각에서 시작한 작은 습관이 결국 여러분 하루를 더 편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닥터 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하시고 바로 오늘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